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세요? AI가 일자리 다 뺏어간다는데, 그럼 난 뭐 먹고 살지? 진지하긴 한데, 왠지 남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에이, 난 괜찮겠지 싶은 마음도 솔직히 좀 들죠. 근데 말이죠. 이게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일상에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무겁지만 지루하지는 않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AI 시대, 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요즘 세상 참 빨리 바뀌죠? AI, 로봇, 자율주행, 무인 점포 등등등. 근데 이건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니라 경제적 대전환,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방법이 통째로 바뀌는 변화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대전환은 두 가지 결과를 불러올 거예요. 첫째, 전체적으로 소득은 크게 늘어요. 둘째, 그렇지만 다수의 사람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니, 소득이 는다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소득이 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왜냐? AI가 내 일자리를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이런 경제적 대전환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류는 이미 이런 경험을 두 번이나 했어요. 첫 번째 경제적 대전환은 약 7 내지 8천 년 전에 수렵 채집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전환한 거죠. 우리들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는 약 8만 년 전에 지구에 등장했어요. 수렵 채집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수렵 채집 시대엔 평생의 과업이 굶어 죽지 않는 거였어요. 가령 밀림의 왕자라는 사자, 그 일생의 과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예상과 다르죠. 사람도 그 형편이 야생동물하고 크게 다르진 못했죠. 몇십 명 정도의 씨족 또는 친족이 운명 공동체로 같이 살았는데 수렵보다는 채집이 먹고 사는 관건이었어요. 수렵은 성공 확률이 너무 떨어져서 별로 도움이 안 됐죠. 만일 채집할 마땅한 장소를 찾는 데 실패하면 씨족 전체가 다 굶어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였죠. 이렇게 수만 년 동안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날마다 짐승을 쫓고 주워 먹을 걸 찾아 헤매던 인류가 한자리에 정착해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체적으로 소득이 크게 늘었어요. 굶어 죽는 일이 확 줄었죠. 그래서 인구도 크게 증가했어요. 하지만 이건 초기에만 그랬고 이후 수천 년 동안 내도록 소득도 인구도 정체됐죠. 굶어 죽는 일은 줄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노예나 그 비슷한 신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지배층이 거의 다 가져갔죠. 수렵 채집 시대엔 굶어 죽을 일은 많았어도 모두가 그 친족의 일원인 지위에 있었던 데 반해서 농경사회가 되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소유물로 전락한 거죠. 그러니 내가 농사 지은 것도 내게 아니었던 거죠. 굶어 죽지는 않지만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시대라고 할까요? 씁쓸하네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기를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철없는 어린아이일 때, 나 옛날에 왕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동화 속의 공주나 왕자로 태어나면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철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확률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박 로또 당첨되는 것 같잖아요. 거기다가 인생을 걸면 되겠어요. 그러니 지금 태어나길 천만다행인 거죠. 두 번째 경제적 대전환은 약 250년 전에 서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농경시대에서 공업시대로 바뀐 거예요. 최근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대죠.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노예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소유물인 농로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신분이었죠. 이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다가 이제는 자유시민이 되어서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해서 먹고 살게 된 거죠. 자유시민 됐으니까 더 좋아졌겠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평균 소득은 팍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초반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색만 자유시민이지 농노보다도 더 비참했어요. 일하는 환경은 열악하고 어린이도 공장에서 일하고 휴일도 없고 인권은 짓밟히고 농경시대 대부분의 사람들도 인권이랄 건 없었지만 그렇다고 소유주인 영주가 보통 때는 크게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왜냐? 농노하고 대대손손이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죠. 또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니까요. 계속. 배는 고프지만 안정된 면은 있는 생활이었죠. 여러분은 자기 소유물을 막 부수세요? 아니죠. 부수기는 아깝죠. 잘 써야죠. 딱 그거예요. 그런데 공업시대 초반엔 인권이 없을 뿐더러 이런 안정마저도 사라졌죠. 왜? 넘치는 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막대하고 마구 해고한 거죠. 하지만 농경시대와는 다르게 희망은 있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발전하면서 내 노력은 내 소득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 더 넘치게 되었고, 그러니까 기술도 발전해서 농경시대엔 소득이 정체되어 있었지만 공업시대엔 계속 점점 더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 이래 제일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뭐 사회나 정치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회 구조의 변화가 개인에게 주는 영향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나한테 영향이 크니까. 인류가 겪은 두 차례의 대전환은 상당히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전체 소득이 늘면 뭐예요? 나한테 안 오는데. 농경사회가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나 농노 같은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 공업사회로 바뀌는 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리가 무시되고 살기 고통스러웠던 것들은 모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 구조의 이슈죠. 개인이 뭘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었겠어요? 거의 불가능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큼 오랜 세월을 억울하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왔어요. 가령 농경시대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치 노숙자같이 열악하게 살았던 셈이죠. 현대에 태어나길 천만다행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세 번째 대전환도 우리 개인에게 그런 재앙이 될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너무나 소중한 민주주의가 어느 수준만큼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민주주의는 우리 개인에게 최소한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내 노력은 내 소득이 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사회제도죠. 그래서 앞서 겪은 두 번의 대전환 때하고는 달리 지금은 개인이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앙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죠. 이게 큰 차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경제적 대전환을 볼까요? 세상은 지식산업 시대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잘 아시죠? 인터넷, 스마트폰, SNS 이런 걸로 시작했지만 그건 일종의 준비운동 같은 거에 불과했어요. 전체 소득이 크게 느는 일은 안 생겼으니까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이 그 중심에 있죠. 그런데 아직은 AI가 사람으로 치면 유아기에 있어요. 기저귀 차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기가 무섭게 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만 일하던 시대에서 AI랑 같이 일하는 시대로 바뀝니다. 결국 AI가 돈 버는 일의 대부분을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산을 AI가 대부분 하는 거죠. 좋은 점은 전체적으로 소득은 크게 늘 거예요. 왜냐하면 AI는 기억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고 연산 속도가 진짜 빠르거든요. 이 장점을 활용해서 AI가 생산을 크게 늘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소비하지만 돈 쓰지만 AI는 소비를 안 하잖아요. 돈을 안 써요. 그래서 늘어난 소득은 사람이 가져가니까 전체 소득이 크게 증가하겠죠. 이런 시기가 곧 올 거예요. 아직은 대전환이 시작하는 단계죠. 그러면 문제는 평균적으로는 소득이 늘어도 그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과 못 가져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세상은 AI를 다루며 일하는 지위를 확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뉠 거예요. 그 소득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거고요. 또 과거에 겪었던 두 번의 경제적 대전환, 농업혁명하고 산업혁명에서는 단순히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바뀐 거지만 AI 혁명에서는 노동을 아예 AI가 대체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공산이 크죠. 이러니 지금 같은 그냥 소득 격차가 아니라 극단적인 양극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AI 때문에 일자리를 아예 상실하거나 AI랑 같이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 혜택을 못 보는 다수와 그 소득을 가져가는 일부로 나뉘는 시기죠.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령 기본소득이라는 거 있잖아요. 들어봤죠? 지금의 복지보다 큰 돈을 그냥 주는 거죠. 유럽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 바로 AI 때문에 일자리를 아예 상실하게 될 사람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다행히 우리에게 아직 시간은 있어요. AI는 아이디어 하나로 펑 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차근차근 개발돼야 하거든요. 지금은 아직 기저귀 차고 있는 유아기에 있죠. 하지만 사춘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미래를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한 10년 내지 20년 지나면 일자리 감소와 소득 격차가 상당히 현실화하고 그 이후엔 누가 성공했는지 거의 정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에이, 그래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 진짜 늦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AI를 막을 수는 없어요. 관건은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럴 능력을 갖추는 거죠. 이건 정부가 해줄 수도 없고 부모님도 대신 못 해줘요. 내가 준비해야 하는 문제죠. 그냥 하던 대로 살면 되지 않아? 라는 마음은 이제는 정말로 위험해요. 하던 대로 사는 거, 그게 편하긴 하죠. 하지만 이건 분명해요. 참 아쉽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는 사라집니다. 익숙한 방식에 머물면
진짜로 비참해질 수 있죠. 편하게 살던 시절 다 갔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뭘 하기만 하면 재앙을 피하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는 건 아니지만요. 또 하나는 AI와 협업하는 위치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누구를 이겨야 하는 게 아니죠. 나의 생각하는 능력,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는가의 이슈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능력이 올라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AI와 협업하면서 유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AI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그러면 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AI는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더 잘 사는 시대가 되겠지만 그 평균에 들게 내 능력이 따르지 못하면 그건 그냥 남 얘기가 되는 거죠. 나는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비참해질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나 그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오늘은 위기의식과 방향 잡기까지 조금 진지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였죠. AI 시대. 우리 같이 살아남읍시다.